어지러운 정치판, 이 판을 시원하게 한눈에 읽어주실 분,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 주변 반응 역시 좋았죠. 김현정 앵커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어머, 저 들킨 거예요? 네. 속마음? 아, 윤태곤 실장을 김현정 앵커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네. 볼이 살짝 빨개지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윤태곤 실장과 함께하는 판. 우선 오늘 앞에 인터뷰는 네. 들으셨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 나왔고, 또 조정훈 의원이 다 뭐 들었습니다. 사수라고 부르는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도 좀 나왔고, 유독 귀에 꽂히는 포인트 뭐였습니까? 일단 이동훈 대변인 이야기에서는요, 뭐 한마디보다도 전반적으로 이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구나. 윤석열 도대체 뭐 어쩌겠다는 거야라는 자체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함 혹은 최근엔 답답함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좀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긴 가는 거냐라는 데 대해 가지고는 간다. 가긴 간다는 네. 지금 똑부러지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좁혀 나가는 뭐 6말 7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좁혀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제가 귀에 들어온 거는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의 고공행진의 이유로 공정과 상식이란 키워드를 들었는데 그거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강점이자 뒤집으면 약점도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정과 상식이 왜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있으니까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보이니까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보일 때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총장이 같이 서 있다. 혹은 뭐 그 두 사람이 바로 직접 대결을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이 서 있다. 그럴 때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슈가 힘을 강하게 발휘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 정치 참여를 하긴 한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했지만 그게 국민의힘 입당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게 아까 전 들려서 네, 저는 이제 면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네. 뭐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 민주당 안 가는 거는 100%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냐 이른바 이제 끝까지 제3지대나 이런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로 인한 국민의힘의 고공행진과 국민의힘의 과감한 중도화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최소한 이번 대선 때까지는 제3지대가 존재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봐요. 다만 그걸 시원하게 아까 말 못하는 이유는 뭐 시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드로 남겨놓는 건가요? 예선에서부터 참여하느냐. 오늘 아까 뭐 어디 인터뷰 근데 기사 보니까 컷오프 끝난 다음에 뭐 들어가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 공정의 이슈에 좀 어긋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탑승한다 그러면? 그러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는 조금 그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 부총리도 모르겠어요. 여기도 말하자면 이제 좀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될 때라고는 생각해요. 대선에 뭐 나간다면 진짜 한다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현직이니까 조금 더 뭔가 고민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김동연 전 부총리는 홀가분한 지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한다 안 한다 정도는 이야기해야죠. 근데 아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에서 가운데 자리가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건 뭐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가운데 자리 제3지대는 있기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아까 조정훈 의원은 제3지대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 여도 야도 아닌 게 분명히 존재한다 하셨는데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그게 이제 힘을 확 발휘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2012년 안철수 현상 같은 경우에도 포지티브한 에너지로 따지면요. 지금 윤석열, 뭐 김동연 등등보다 객관적으로 더 높았죠. 하지만 결국 거기도 제3지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 인터뷰에 대해서 관전평, 소감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민주당 앞에 펼쳐진 판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옆에 땅에서 불고 있는 이준석 바람이 민주당에도 영향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요. 그렇죠. 엄청난 압박이죠.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9.1, 민주당 29.2,
10% 차이입니다. 대표한 사람 바뀌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ARS 면접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강점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쭉 더 벌어진 것이고, 보통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여기는 전화 면접인데, 여긴 민주당 강세 현상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번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까지 보면은 좀 확실하게 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맞다. 민주당이 주춤거리고. 맞죠. 그래서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우리도 젊은 층 민심 잡아야 한다. 중도 민심 잡아야 한다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국민의힘처럼 우리도 경선 흥행해야 한다 해서 대선 기획단을 획기적으로 꾸리자. 예능 PD 데려오자. 뭐 청년을 단장으로 앉히자. 아니다. 그래도 중진이다.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려워요. 민주당이 어려운 게 뭐 국민의힘이 잘하고 민주당이 못한다 차원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조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빌딩도 세울 수도 있고 한옥도 세울 수도 있고 막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재건축이라는 게 어려운 거는 네. 여기 뭐 목동에도 많습니다만은 철거를 하는 게 어렵지 건물 짓는 게 사실은 그 건물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철거보다 쉬워요. 민주당은 빽빽해요. 건물도 빽빽하고 나무도 빽빽하고 거기 이제 뭐 좋은 건물도 있고 안 좋은 건물도 있겠지만 뭔가를 세울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김혜영, 이동학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참 본질적 한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 게 이준석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네. 당원과 국민들한테 자기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지지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학, 김혜영 이런 분들 이야기 나온 건 기본적으로 임명직이겠죠. 아하.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이제 뇌관이 숨어 있는 게 이동학, 김혜영 뭐 이런 분들은 청년 젊은 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은 네. 본질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성찰.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잘못한 게 많고 여기 뭐 86 그룹의 이런 문제들의 이 성찰에 대해서 좀 무게를 싣는 흐름인 거잖아요. 비주류, 뭐 미스터 쓴소리 네, 이렇게 그리고 불렸던. 비주류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 네. 근데 민주당의 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아마 선언할 것 같고 이쪽은 검찰, 언론, 보수야당이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개혁에 발목을 잡았다. 과감한 검찰과 언론 개혁, 그 이 카르텔의 뭐 해체 반대 방향인 거잖아요. 완전 반대죠, 서로. 이 기획 단안에서 제가 볼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민주당의 큰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대 형성이랄까 그런 거. 또 이야기 나오면 아니 왜 그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요. 제일 쉬운 건 상대 공격이거든요. 만만하죠. 근데 그건 제 생각에 크게 울림이 있기가 어려워요. 이준석 대표의 울림이 같은 것도 광주에서 연설, 대구 경북에서 연설, 그렇죠. 탄핵의 인정과 공존 뭐 그런 거가 울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막 하는 거 그런 거군요. 근데 상대를 공격,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서는 쉬워요. 그거는 뭐 쉬운데 힘을 얻기는 어렵다. 네. 그걸로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윤 실장께서는 뭐 이동학, 김혜영 이런 그동안 소외됐던 목소리가 이번에 단장으로서 떠오르는 거 이거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분들인데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 됐을 때 과연 당 전체가 힘을 확 실어줄 수 있는 분위기로 갈 거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야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선 연기론이에요. 네. 어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경선 연기론 두고 뭐 경론을 벌였다 그러는데 이게 뭐 결론은 안 났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약간 바뀐 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게 연기를 하건 말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그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은 관심 없다. 근데 이제 막 불이 지피니까 조금 아직까지 국민한테는 못 갔는데 당에서 불이 많이 지펴지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땔감이 뭐든지 간에 일단 불을 지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화력 발전이면 어쩌고 원자력 발전이면 어떠냐. 일단 불부터 지피자라는 게 불이 지피면은 다른 쪽으로 옮겨 붙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근데 갈등으로 불 지피는 것도 불 지피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선 다시 9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예, 대선 예. 직전이면은 예. 너무 갈등 이슈가 올라오면 별로 안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요. 불이 못 붙이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거든 저거든 국민들 눈 모으고 관심 모으고 우리 대선 집중해 주십시오 할 만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도 이제는 이제 세게 나간다. 네. 여기 이제 반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선 연기론이 네.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논쟁 자체가 예. 관심을 모으느냐 마느냐. 근데 물론 여기서 붙이면 안 되겠죠. 이건 사실은 자기들끼리의 룰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선의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예. 여기서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딴 데로 붙일 수 있느냐. 예.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 연기론에 대한 갈등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당으로선 네. 나쁘지만은 않다. 결론은 어떻게 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1등이 반대하면은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한 2등부터 8등까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올 때도 1등이 계속 반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솔직히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아하.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 뭐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양쪽 다 그 논리 자체로는 말이 돼요. 이게 양쪽 뭐 다. 선악의 구도로 가릴 건 아닌 것 그렇더라고요. 같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 쪽이십니다. 네. 어쨌든 불이 지펴지는 것 자체는 민주당으로서 나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네. 그럼 만약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좀 방향을 정해가지고 전망해 봐야 될 텐데 이대로 경선이 원칙대로 진행이 되는 걸 가정하고 좀 볼게요. 그러면은 당장 7월 초에 6명 컷오프예요. 네. 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추미애, 이광재,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 중에 6명 올라갑니다. 네. 자, 그리고서는 그분들이 9월까지 선거 치르는 거죠. 본선 치르는 거죠. 변수,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사실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후보들은 아주 앞서 나간 후보 말고는 뭐든지 할 겁니다. 자기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느냐, 조금 부정적으로 가느냐가 있고 앞서서 제가 이제 이동학, 김혜영의 흐름하고 뭐 조국, 추미애 흐름을 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박용진, 추미애 두 사람이에요. 박용진, 추미애 두 네. 주자.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흐름을 그대로 상징하는 조금밖에 아닙니까? 그렇죠. 김혜영, 박용진 뭐 원래 가까운 네. 그쪽 그룹을 대표하는 예. 그리고 좀 더 강경한 예. 뭐 개혁에 대한 힘을 싣는 그룹을 대표하는 추미애 두 사람이 이렇게 좀 쌍끌이 효과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서로에게.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는 좀 1등이니까 나머지 후보들이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강한 좌우의 압력이 있으면은 너는 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이제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우뚝 가 있으니까 좀 타격이 덜하더라도 네. 뭐 2등 주자부터는 그렇죠. 타격이 좀 있을 수 네. 있다. 그럼 아주 계산해 보면 일단 6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 한 명 빼놓고 그럼 네. 5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추미애, 박용진 치고 올라오면은 남은 자리 3자리 네. 뭐 그런 데 대한 이제 경쟁 예선도 나름대로 빡빡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추미애 전 장관 출마는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어제도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당 대선 후보다. 지지율 다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종 후보까지는 모르겠는데 6명의 컷오프를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상징한 자리가 분명히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대표성이 이른바 뭐 친문 적자 후보 뭐 옛날에 뭐 김경수 지사니 뭐 또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 나왔지만 그분들이 이제 안 나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추미애 전 장관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대표해서 나오겠죠. 근데 결국 문제는 이게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조국, 추미애 옆에 있을 때는 괜찮았다. 예. 그럼 추미애 장관이 올라오면은 윤석열 장관 그 총장도 좀 반사이익이 있는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추미애 두 사람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뜨면 추미애 같이 뜨고 추미애 뜨면 윤석열 네. 같이 뜨고 뭐 희한한 적대적 공생관계.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은 레이스를 길게 봐야 되니까 계속 거기에 묶여 있을 수는 없을 거란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 민주당 얘기 오늘 나온 김에 양정철 전 원장 네.
요즘 갑자기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세요? 조국을 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넘어야 재집권할 수 있다. 이거는 역대 선거의 재집권 사례를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아하. 만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 크게 뭐 억지로 차별을 안 했지만은 그게 아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독자적인 이미지가 그렇죠.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묶여 있으면은 어렵다. 그럼 진짜로 문 대통령 우리 생각하는 바는 뭐냐? 정권 재창출 아니냐? 이런 화두를 던진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강경파들이 여기에 어떻게 호응을 할 거냐? 그게 관건이겠죠. 경선 국면에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선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좀 더 이후에 특히 본선 가면은 아까 생각했던 윤석열 옆에 누구를 세울 때 윤석열의 공정의 이런 이미지를 제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느 캠프 쪽하고 가까워요, 이분?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비문이라는 후보들한테 대해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주고 보내는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좀 민주당 판 한번 읽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